시청자 여러분, 인천문화재단 들어보셨죠? 무엇 하는 기관일까요? 인천문화재단은 인천의 예술가와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2004년 창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내년이면 이제 20살 청년이 되는데요. 인천문화재단을 이끌고 있는 수장 모시고 인천문화재단이 역점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 또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비전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인천문화재단을 이끌고 있는 이종구 대표이사 모셨습니다. 이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초 취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 정도 임기를 수행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인천문화재단이 당면하고 있는 이 목표랄까요?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네, 문화재단이 이제 20년을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예술가들이라든가 시민문화 활동을 지원해온 그런 축적된 그 기간이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바도 있고 조금 부족해서 이런 질타를 받은 바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분석하고 정리해서 향후 앞으로 20년 문화재단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정말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문화재단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면서 내년도가 이제 문화재단 창립 2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 TF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조직 개편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방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해 말에도 대표이사님 취임하시고 나서 이제 CI도 새로 개편해서 공표를 하셨고 여러 가지 미래 비전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게요, 이 올해의 미술 작가상 제정을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공모에 네. 들어가서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심사를 남겨두고 있고요. 네. 올해 미술 작가상을 제정하게 된 경위랄까요? 네.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지역의 대표 언론인 인천일보사와 공동으로 주최를 해서 언론은 홍보도 하고 또 수상된 작가를 인터뷰하거나 또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작가의 세계와 그 행사를 충실하게 이렇게 보도, 홍보, 비평을 해주시고 우리 문화재단은 그런 작가를 선발하고 공정하게 훌륭한 작가를 선발하고 그 작가의 전시가 잘 꾸며져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전시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장르별로 다 올해의 작가상을 선정해도 될 법한데 특별히 그 올해의 작가 이 미술 분야부터 제정하시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대표가 화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각예술인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혹시 대표의 전공 때문에 편향적으로 만든 게 아니냐, 네, 편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만은 실제 또 인천의 예술가들이 지금 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활동 증명자가 약 5,500명 되는데 그 중에서 음악, 문학, 미술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음악은 되게 이 그룹이고 개인보다는 어떤 단체라든가 하다 보니까 이제 문학과 미술이 가장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미술 작가들이 이 전시를 한번 하려면 굉장히 그런 어떤 비용이라든가 또 창작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 기관인 아트프리즘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굴했을 때 지역 문화 예술, 특히 시각 예술, 미술 문화가 발전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서 결코 이제 편향이라기보다는 지역의 균형이 있는 그 예술가 지원 측면에서 이렇게 이 상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 인천문화재단이 이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비전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립 20주년을 맞는 인천문화재단의 역점 사업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될까요? 네,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문화재단이 하는 역할이 전문 예술인들을 지원해주고 또 시민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또 예술 교육을 또 생애 주기별로 다양하게 진행을 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더 충실히 하자, 더 가깝게 그냥 의례적이고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꼭 필요한 그런 지원과 사업을 더 본질적으로 충실히 하자, 이제 이런 준비가 하나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술가들이 어떤 지원 사업이나 그런 예술인 복지에 접근하는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네. 이게, 정보도 좀 부족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환경도 좀 어렵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접근성을 좀 더 효율화시키고 편리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응모라든가 지원의 어떤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더 친절하게 지역 예술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주자. 이런 두 번째로 이런 어떤 문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인천문화재단을 지금 구축하는 원년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디지털 인천문화재단. 네네. 그야말로 인천문화재단의 모든 시민들이 접근하고 예술가들이 접근하고 또 그동안 있는 축적된 내용들을 그걸 통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를 올해부터 구축을 해서 5년 동안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아예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그 시민들도 많다라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적 격차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고 대다수 시민들이 풍족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 방법, 뭐 이런 묘안이 없을까요? 네.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이런 문화를 소비하기 어려운 그런 층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강화군, 옹진군 같이 네. 이 농어촌 지역이 있고 특히 섬 지역이 많은데 이제 그런 섬 주민들은 문화를 고급 문화를 더더구나 이렇게 소비하거나 향유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 소외 지역 이제 두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경제력이라든가 소득이 좀 이렇게 어려워서 문화를 이렇게 향유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1년에 11만 원씩 문화 누리 카드라는 걸 드립니다. 네, 문화 누리 카드. 예, 예. 네. 통합 문화 이용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드리면은 이걸 가지고 공연, 전시회 같은 문화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여행도 할 수 있고 또 스포츠 관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이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 제도를 인천 시민 약 18만 명에게 1년에 약 190억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시민들이 그러니까 좀 저소득층이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차상위 계층의 경제력이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 그 11만 원씩 들여서 그걸 통해서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여건을 조금 만들어드린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섬은 직접 찾아가서 섬 주민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음악을 전문 예술 강사를 파견해서 연습을 시켜서 공연을 하는 서민 주민들이 바로 문화 생산 주체이기도 하고 소비 주체가 되는 뭐 이런 일도 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전문 극단이나 악단을 그 음악 연주 단체를 데리고 가서 그분들이 거기서 공연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섬 주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이게 찾아가는 문화 공연이 맞습니다. 되겠군요. 네, 예. 네, 네. 인천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지원 방안을 좀 마련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장치랄까요? 네. 수단은 어떤 것들이 강구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인천 예술가들이 어떤 지원 예술 창작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프로테지가 약 18%밖에 안 됐습니다. 네, 가령 10명이 신청했다 그러면 2명에게만 맞습니다. 지원이 된다. 네, 8명이 탈락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어떤 지원 문턱이 높군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산 대비 예술가는 많은데 이제 예산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고민을 해서 올해는 한 6억 정도를 증액을 해가지고 1년에 한 50억 정도를 예술가들한테 지원합니다. 6억 정도를 증액해서 한 30%까지 바로 지난달에 이제 그 지원 선정을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예술가들에게 한 30% 정도 지원을 해줬고요. 매년 평가해서 매년 지원하는 거니까 올해 혹시 탈락이 됐어도 내년에 또 새로운 어떤 준비를 통해서 또 선정이 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런 과정은 철저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네.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원은 모든 예술가에 나눠주는 건 아니고 좋은 컨텐츠를 생산하고 좋은 창작을 하는 예술인에게 주기 때문에 예컨대 뭐 2번, 3번을 받는 분도 있고 2번, 3번을 탈락하는 분도 있어서 이제 그런 데서의 어떤 오해도 생기고 서로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문화재단으로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좋은 예술을 창작하는 분들에게 지원율을 우선 확대하고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더 좋은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가들이
더 시민들에게 좋은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 시설물들이 꽤 있지요. 네, 네. 인천 중구 계항장에 있는 인천 아트 플랫폼도 있고요. 네, 네. 또 한국근대문학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기관인데 네. 근대문학관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송도 국제도시의 송도 트라이보울도 우리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들 시설물들의 어떤 특색이랄까요? 어떤 것들을 하는 곳인지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트 플랫폼은 주로 전문 미술인들이 시각예술인들이 레지던시로 그 안에 입주해서 창작을 하고 전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지역 문화예술계의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레지던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 근대문학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문학관입니다. 그리고 올해 인천시에서 공공문학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근대문학관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근대문학을 그 다양한 작품집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아카이빙을 해가지고 그걸 전시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주제의 기획전도 하는데 예컨대 이제 그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그 초판본을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서정주 시인의 화사집도 그 한정판을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오시면 그걸 직접 볼 수 있는 아주 희귀한 그런 문학적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트라이볼은 저기 이제 신도시 송도에 있습니다. 국제도시 송도에서 그 건축이 사실은 굉장히 아주 아름답죠. 예, 네. 특별하고 조각과 같은 그런 구조물이라 시민들이 와서 사진도 많이 찍습니다. 특히 이제 송도의 어떤 랜드마크처럼 이렇게 그 건물이 상당히 그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건물인데 거기서는 이제 간단한 공연 또 전시 시각예술 전시에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에 바로 그 클래식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클래식 공연, 여름에는 재즈 공연, 또 그 실내에서 전시에 밖에서 또 그런 건축과 어울리는 그런 어떤 시각예술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본격적인 무거운 그런 그 공간은 아닙니다만은 가볍고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그런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어떤 예술적 향유의 기회를 주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이종구 대표이사님의 개인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네. 원래 출생지는 충남 서산이 맞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정작 프로필을 보면 인천에서 학교를 다 다니셨어요. 예. 교사도 하셨고 또 민중화가로서 활동도 하셨고요. 중앙대학교에서 미술대 교수로도 봉직을 하셨는데 인천과 인연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됐는지 또 인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인천으로 중학교를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이제 인천에 뭐 친척이라든가 연고가 많으니까 이제 친척집에 와서 이제 중학교를 유학을 한 거죠. 중학교부터 인천에서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뭐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또 인천에 정착을 하다 보니까 지금 53년을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뭐 어린 뭐 초등학교 졸업을 바로 왔으니까 인천은 뭐 원래 이제 충남 서산보다 더 저희 어떤 뿌리가 여기서 학교 다니까 은사님들이 계셨고 또 선배들이 있고 후배들이 있고 또 제가 이제 교직 생활을 해서 제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반적인 관계부터 또 여기서 지금 이제 제가 창작 활동하니까 예술가들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뿌리가 얽혀서 인천은 제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고향이면서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정주하고 있는 그런 장소죠. 직접 CEO 되고 나니까 어떤 부분이 좀 삶에 있어서 많이 달라지던가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제 화가로서의 어떤 삶은 개인적인 거였다면은 이제 문화재단의 대표를 맡으면 그거는 일종의 이제 문화예술 행정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의 어떤 정체성과 개인의 어떤 편향성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주체들과 소통하고 또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공직이라고 할까? 과거에는 이제 혼자 작업실에서 그야말로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즐겁게 어떤 창작의 성취감을 느끼면서 작업했던 개인이 이렇게 공공 영역으로니까 경험은 좀 부족하지만은 지역의 예술가들의 어떤 입장을 조금은 제가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그분들이 필요한
또 지역 문화예술에서 생태계에서 어떤 부분을 제가 말하자면 더 열심히 그 생태계를 성장시키고 어떤 부분을 또 보완해야 될지 이런 그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그 문화재단을 맡고 조금 자신감 있게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적어도 10년 이상 자기 전공을 공부합니다. 입시 과정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졸업할 때쯤 되면 학생들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예술적 그런 희망과 목표를 그동안 10년 이상을 그 자기가 꿈을 켜온 예술가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생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과정을 학생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무엇보다 이 젊은 청년들에게 예술 본업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 문화재단에 지원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그런 경험이 저를 많이 이 장소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 젊은 예술을 전공한 학생들이 바로 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또 여기서 활동하고 그래서 성장을 해서 이 지역의 예술인으로서 그야말로 풍요로운 네트워크를 갖게 하는 이런 일들을 제가 문화재단에 있는 동안은 최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 와보니까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청년 예술인을 지역에서 키우겠다, 정착시키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지금 제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님 마지막으로 네. 우리 인천일보 TV 시청자 그리고 인천일보 독자 여러분들께 들려주고 싶은 말씀 또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인천일보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이고 또 지역의 오피니언들이 인천일보를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의 뭐 다양한 뭐 사회, 정치, 경제, 문화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 매개로서 훌륭한 일을 했듯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인천문화재단도 인천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권 좀 더 풍요롭고 즐겁고 행복한 문화 활동을 위해서 최선으로 노력하고 문화재단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2024년 내년이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을 이끌고 있는 이종구 대표이사 모시고 우리 문화예술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문화재단의 포부와 비전 그리고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 들어봤습니다. 인천이 진정한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인천문화재단과 인천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역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도움 그리고 참여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관심과 옹호, 지지도 중요하겠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